시장 진단을 통한 이슈 분석부터 유용한 투자 전략 제시해드리는 증시투데이 시간입니다. 네, 호환스탁의 라덕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장을 점검해봐야 되는데 점검하기가 싫으네요, 그죠? 네, 네. 저도 좀 점검해보고 시작하죠,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에 장이 네. 빠지기 전에 장이 빠질 것 같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출연해가지고 계속 이제 지수 대형주 중심으로는 좀 하방 리스크를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저는 어제 장이 빠진 이유가 한반도 정세의 불안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지난주 목요일이죠. 지난주 목요일 날 그 FRB에서 그 자산 축소 네. 미국에서 이제 채권 매각을 통해 가지고 자산을 줄이겠다. 그 이슈가 터지고 나서 이제 수급이 급격히 안 좋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랑 이번 주 월요일 이틀에 걸쳐 가지고 장대 음봉이 두 개가 나왔는데 지금 지수 일봉상으로는 13거래일째 음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음봉이라는 얘기는 일봉상 음봉이라는 얘기는 시가에서 종가가 항상 낮게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투자 심리가 안 좋은 상태였다는 것이고 외국인이 제가 이제 지난주 출연했을 때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판 돈을 코스닥으로 유입을 시키면은 그 순환매가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그 대형주는 못 가더라도 코스닥 쪽에서 강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이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네.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이 환율인데 환율이 상승하면서 지금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강하게 올라올 때는 환율이 워낙 강세가 환율이 떨어지면서 외국인이 지속적인 매수가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계속 국내 증시로 유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판 자금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과정이 아닐까. 물론 어제 하루였지만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오늘 내일 앞으로 우리가 지금 체크해야 될 상황은 코스피 코스닥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도 중요하지만 환율이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환율이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한다라면은 이거는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좀 장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방산주가 급등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어제 방산주 중에서 상한가 간 빅텍 그리고 급등을 이루었던 퍼스텍, 솔트웍스 이런 종목들을 제가 재무제표를 살펴보니까 네. 좀 안 좋은 종목들이 펀더멘탈이 안 좋은데 좀 급등이 일어나는 그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종목들은 좀 투자에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쟁, 테러, 천재지변으로 인한 악재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수가 오히려 급반등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처럼 북한 리스크로 인해서 지수가 하락했을 때는 오히려 그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지만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상황은 외국인 자금이 코스피에서 이탈되고 있다라는 점. 그 점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 자료로 이제 어제 조사한 내용은 1차 연평해전이 1999년 6월 15일 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초까지 약 지수가 15%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급등이었죠. 네. 물론 그때 지수 자체가 상당히 낮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2차 연평해전이 2002년 6월 29일 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29일이 토요일 휴장이어가지고 7월 2일 개장해가지고 다음 주까지 약 10% 정도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지수가 2000대에서 2000에서 2200까지 간 엄청난 급등이었죠. 네. 그리고 천안함 사건이 있었을 때 2010년 3월 26일인데요. 다음 주까지 약 5% 정도 상승. 그리고 김정일 사망일. 김정일 사망일은 2011년 12월 17일이었는데요. 우리에게 남한에 이제 알려진 날이 19일이었습니다. 19일이었고 장중에 저는 이제 그때 매매를 하고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 장중에 11시에 북한 중대 발표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와서 네. 그 11시까지 외국인 선물 매도가 쭉 이어지다가 11시 5분 전에 지수가 급락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종가에는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이벤트가 일어나기 전에 그 외국인들은 이미 그 매도 포지션을 들고 있다가 이벤트가 터지면은 수익 실현을 하면서 쇼커버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네. 네네. 그리고 비이성적으로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잡으시는 게 좋다. 하지만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
북한 리스크 때문에 장이 빠지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의 그런 자산 감축 이런 이슈들이 앞으로 어떻게 시장의 반응을 보일지 그걸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미국장이 지금 그 뉴스가 나온 게 지난주 목요일이었거든요. 미국장이 계속 거기에 의해서 음봉이 일어났다라면은 이 뉴스도 뭐 그 경제적인 펀더멘탈이 훼손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뉴스 자체를 의미 있게 보셔야 되겠지만, 미국이 그 자산 매입을 할 때,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할 때 한 달에 풀었던 유동성이, 걔네가 채권 매입을 하면서 한 달에 풀었던 돈이 한 달에 평균 2조가 넘었습니다. 근데 6개월 올 하반기 동안에 4조 5천억 달러를 회수를 하겠다. 이게 얼마만큼 큰 임팩트가 있는 그 일인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북한발 리스크 때문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포지션 전환에 따라서 시장이 밀렸다라는 건데요. 시장을 견인하던 수급 주체, 이 수급 공백 상태가 지금 현재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 라이온 투자자들은 이제 누구를 바라봐야 될지 멍한 시점이 됐습니다. 어디에 다시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저는 뭐 매주 말씀드리지만 싼 종목을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슈팅이 일어났던 종목에 그 눌림시 매수를 기대하시기보다는 절대적으로 가치 대비 가격이 싼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에 주목해서 거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 그리고 오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제가 외국인이랑 기관 동반 순매수가 일어난 코스닥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약 네. 7종목이 있었는데 어제는 제가 체크해보니까 한 종목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은 CJ E&M, 로엔, 컴투스 같은 종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주목해보셔야 하실 수 있는 종목은 CJ E&M, 컴투스 같은 종목들, 그리고 이제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은 웹젠이라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웹젠도 뭐 게임주 중에서는 그나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가져갈까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저는 지금 이 외국인 포지션이 중장기적으로 하락이냐?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만기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그 하방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아니죠. 코스닥은 아니죠. 코스피만? 네. 지수에 편입되어 코스피 200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은 그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좀 조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코스피에서 그 수익 실현한 그 자금을 가지고 코스닥을 살 것인지, 네. 그거는 이제 순환매가 일어날 건지 말 그렇죠. 건지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는 좀 자세하게 그냥 이제 우리 외국인의 수급 포지션 다 좋은데 네. 업종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가 빛나는 업종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네. 그 업종에 대해서 어떤 곳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죠? 제가 지금 어제 개별 종목들을 쭉 살펴보니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핸드폰 부품주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네네. 그 이미 실적을 기반영한 게 아닌가. 네. 저는 이제 그 주가를 보고 그렇게 느꼈고, 그러니까 지금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캐파보다 리스크 대비 수익이 너무 작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은 제가 뭐 시장에 핫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묻어놓고 가기에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가능하지만 묻어놓고 장기 투자하실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볼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볼 수 있는 곳은 지금 어제 환율이 그 약 40원 정도 올랐잖아요. 네. 1108원에서 지금 1143원까지 올랐는데, 환율이 오르면은 환율이 떨어져서 걱정되었던 그런 종목들을 다시 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자동차, 철강, 이런 종목들이 있겠고요. 이런 업종들이 있을 것 같고, 백화점은 내수주 중에서 저는 백화점을 좀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종목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모두들 내수주를 얘기를 하는데, 네. 내수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백화점이고요. 근데 백화점을 어제 제가 그 재무제표를 살펴보니까 상당히 싸더라고요. 예, 특히 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싼데 요즘 상당히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 되는 것 치고는 최근 3년 영업이익률이 무진장 높더라고요. 네. 네, 어느 정도냐면은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뭐 17%, 막 약 20% 가까이도 나오고 있는 뭐 상태고, 네. 게다가 PBR이 뭐 0.6 이하인 상태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15% 넘어가고 PBR이 0.6이다. 이거는 뭐 최근에 보기 힘든 종목이죠. 그리고 지금
아까 삼성전자 뭐 그 핸드폰 관련주들이 그 실적이 기반영되어 있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사가 안 될 거를 기반영해놨다. 예, 기반영했다라는 거죠, 주가에서.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상태에서 떨어질 폭이 얼마나 클까 그렇게 봤을 때 결국은 주가는 싸다라는 게 워킹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건 어떨까요? 지금 해외에서는 네. 은행주가 조금 걱정이라고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뉴스에 보면 국민연금이 은행주를 많이 사고 있다는 얘기가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조금 불균형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실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은행주 가지고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행주 중에서 이제 뭐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중소기업에 돈을 꺼준 게 많을 거고요. 그리고 시중 은행들, KB, 신한, 뭐 우리, 하나 이런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일반 개인들한테 특히 부동산에 돈을 빌려준 게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은행주들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보이는데 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버블이어가지고 부동산 버블이 터질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서 은행주를 기피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우리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행은 영업이익률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펀더멘탈 자체도 상당히 싸고요. 국민은행 그리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가 PBR은 0.7 이하고요. 그리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0.5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네.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나네요, 이제. 네. 저는 결국은 주식은 싸다라는 것보다 더 이상의 호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영업 손실이어가지고 뭐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영업이 아주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이성적으로 주가가 싸다라는 것은 언젠가는 이성적인 가격으로 회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시장에 소외는 되어 있지만 물론 기간은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나온 김에 뭐 철강까지 우리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까요? 철강도 이제는 뭐 과연 펀더멘털이 살아있는 거냐, 계속 갈 수 있는 거냐라는 얘기고 있고 네. 또 원자재 가격은 계속 뛸 거다라는 얘기가 꽤 있습니다, 요새 시장에. 저도 지금 뭐 전체적으로 세계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면은 네. 철강 가격이 급락이 일어났던 구간을 살펴보시면은 뭐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이 있고 전 세계 경기가 침체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쵸.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 자체가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걸 보시면은 올라오는 걸 체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철강 가격도 앞으로 꾸준하게 뭐 급등은 아니겠지만 꾸준하게 수요가 있지 않을까. 수요가 있다라면은 철강 가격이 안정적으로 현재 가격으로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뭐 현대제철 아니면 뭐 세아 제강 네.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7% 8% 이상대가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이게 전통적인 제조업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부품주처럼 뭐 영업이익률이 3% 5%대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환율도 앞전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첫 번째 금리 인상 후에 환율이 급등 후에 눌림목 준 자리가 1,020원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금리 인상 후에 환율이 급등한 후에 눌림목 준 자리가 1,080원이었고요. 이번이 1,110원이었습니다. 그럼 꾸준히 환율의 저점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펀더멘탈대로 워킹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미국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달러가 강세가 돼서 환율이 올라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추세로 환율의 추세상이라든지 이렇게 보셨을 때 수출주들이 국내 많은 수출주들이 더 유리한 포지션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디스카운트된 시장에서 환율의 전환에 따라서 혹은 뭐 주가가 싼 종목들 담아볼 만한 것들 저희가 살펴봤는데 자 그럼 오늘 같은 시장에서 또 주목해봐야 될 업종과 함께 종목 그리고 전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포지션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 참 어려운 시장이 될 텐데요. 네, 제가 지지난주 이제 대형주는 웬만하면 좀 포지션을 줄여가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미리 좀 준비를 해 두신 분들은 옵션 만기를 전후해서 매수 기회로 삼아 보심이 어떨까 싶고요. 네. 단지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은 MSCI 지수가 지금 최근 6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1.3% 추가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우리 하락분을 반영하고 추가로 하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중심으로 국내 대형주 수급은 좀 약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지금 중장기적으로 지금 외국인이 팔고 나가면서 달러를 바꿔서 지금 뭐 자기네 나라로 돈을 가져가는 거면은 환율이 급등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제 같이 뭐 그 정도 수준에서는 뭐 급등이라고 보시긴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때 그 장이 꺾이는 시점, 장이 정말 꺾인다 함은 외국인이 당일 코스피 시장에서 1조 이상 매물이 나왔을 때,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10,000 계약, 근데 지금 승수제가 2분의 1로 줄었으니까 지금으로는 약 2만 계약이 되겠죠. 네. 그 외국인이 현 선물에서 현물 1조 이상 매도, 선물 10,000 계약 이상 매도, 이런 포지션이 나오지 않으면은 장이 꺾였다라고 보시기보다는 눌림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나눠서 포지션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호환스탁의 라더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